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바로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입니다. 자, 거기서 오늘 제가 쭉 살펴봤더니 되게 중대한 지점을 지나고 있다. 제목이 적은 것처럼 양쪽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힘에 겨워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느껴진다. 전체적으로는 낙관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은 틀어진다. 즉 현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완전히 궁지에 몰리는 거거든요. 시간은 트럼프 편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 전체가 어그러질 수 있다. 네, 버티는 쪽에서는 조금만 더 버티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젤렌스키를 지원하는 세력들한테서는. 자, 우리 정부 관계자들 지금 이재명이 특히 돌아왔는지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돌아오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국정원 대통령실 추미애 관심을 가지고 이 사안을 같이 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언론들이 이것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은 아직 지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보도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큰 책임을 언론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약간 중계 방송처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있는 상황을 그냥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짤막짤막하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니까요 지금은. 그런데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은 분명하다는 느낌은 여러분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본 뉴스거든요. 타스에 대문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이걸 제가 받고 제목만 일단 봤죠. 평화한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와 합의가 됐다. 낙관적이다. 라면서 백악관 대변인이죠, 이 여성은. 봤는데 오후에 와서 보니까 내용이 사뭇 달라졌어요. 러시아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 협상하고 있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그제만 하던 우리 잘 모르겠는데 협상은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달라졌어요. 중차대한 시점이 지금 내일 모레 요 상태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평화한 대부분 우크라이나와 합의했다 이렇게 돼 있고 대부분 28개 조항에 대해서 대부분 합의가 됐는데 추가로 더 합의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동의를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말꼬리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반적으로 앞에 전반부에서는 영어로 optimistic 이런 식으로 적었지만 뒤에는 우리끼리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러시아도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말을 흘렸어요. 많은 부분은 합의가 있는데 핵심 사안에 대해서 그 핵심 사안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처음에 언론에 좀 공개되어 있는 부분과는 달리 러시아한테 좀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냄새를 풍긴 거죠. 이게 너희가 좀 이해를 해다오. 그게 어느 정도의 부분인지는 모르죠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제네바에서 미국 국무부하고 우크라이나 실무진하고 협상을 했는데 상당히 잘 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지요. 근데 실제적 하루 만에 이게 반전된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젤렌스키 쪽에서. 그래서 트럼프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이 정도는 러시아가 좀 양보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걸로 지금 전체로 읽히거든요, 분위기가. 예전 물론 좀 이따 소개드릴 오후에서의 어떤 진행 상황까지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전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몇십 분 오전, 제가 본 게 오전 오후고 좀 이따 소개드릴 전혀 상반된 분위기의 기사들이 쭈르륵 묶음으로 보여드릴 텐데 그거하고 이거는 한두 시간 차이도 안 나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차이로 입장이 크게 지금 요동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자, 좀 전에 그 백악관 대변인의 기사에 그 말미 이런 부분이 있어요. 트럼프 젤렌스키 만날 계획이 없어. 자, 트럼프가 이거 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젤렌스키가 저항하고 있다.
트럼프가 상당히 고통스러워한다. 그렇지만 젤렌스키한테는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젤렌스키가 만나지는 않겠지만 러시아 너희가 조금 양보를 해줄 수 없겠느냐. 이런 냄새가 강하게 풍긴단 말이에요. 네. 자, 어떤 식의 반대가 있느냐. BBC 뉴스 한번 볼까요? 이거 뭐 트럼프 평화의 협상이 큰 진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렇지만 젤렌스키는 영토를 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다. 이 중에 핵심은 뭡니까? 젤렌스키가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 영토 부분을 일단 이야기를 했다. 예.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젤렌스키는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도 있고 뭐 외국군 주둔 안 되고 뭐 우크라이나군을 대폭 축소하고 장거리 타격 무기는 없애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면 거의 복속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 나토는 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구하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이 협상을 이렇게 될 수는 없다. 이런 걸 호소하는 게 아니라 젤렌스키 작전은 지금 물귀신 작전인 거죠. 그래서 터집을 잡는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 영토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게 포괄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도 요약 정리된 거 보셨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양쪽이 협상을 하면서 제3자들이 보고 있는 시선을 고려해서 블러핑이 여러 층으로 지금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런 느낌도 지금 없지 않아 들거든요. 예, 그 부분 좀 이따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즉 젤렌스키가 영토 부분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크림반도 돌려달라. 그리고 뭐 자포리지아 뭐 커슨 어쩌고 다 달라 하더라도 다른 조항들이 그냥 오케이면은 협상에 만약 오케이 했다면 그냥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한 부분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자기 군대 힘으로도 못 쓰고 외국군이 지켜줄 수도 없고 공용어도 러시아를 쓰고 이런 거까지 수집 다 잡아야 돼요. 잡으려면. 이렇게 영토 부분만 자꾸 늘어지는 것은 시간 끌기를 하겠다는 것이고 트럼프가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돼야 돼요. 그래서 되려면. 자, 이런 것을 BBC가 건드려고 미리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23일 엊그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언론의 주요 내용들이 딱 터지고 나서 바로 이렇게 시비를 건 거예요. 그 다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협상 잘 됐다. 대부분 협상에 맞춰졌다. 제네바에서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젤렌스키가 튀르키예를 방문해서 미국의 위트코프 특사랑 이야기를 한 다음에 돌아갔다. 좀 이따 이야기 나오겠습니다. 돌아가고 나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트럼프의 어떤 분위기를 전달했겠죠. 위트코프는 튀르키예에 와서 그다음 돌아갔다. 아니면 그 앞뒤로 해서 미국의 육군 장관이 와서 젤렌스키한테 브리핑을 했다. 그리고 그가 직접 협상에도 들어갔다. 제네바에서. 그런 이야기가 러시아 쪽에서 뉴스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때부터 관여돼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러시아가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들통날 거짓말을 지금 노출시킨다는 것은 트럼프도 러시아도 엄청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해서. 그래서 제가 중차대한 순간이 지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즉 영국에서는 젤렌스키가 만족 못하는 부분이 커. 영토 부분이야. 근데 미국 쪽 보도는 뭐였습니까? 대부분 다 합의다. 오늘 아침 보도만 하더라도 백악관 대변인. 누군가 딴지 걸고 젤렌스키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영국 여기서 딴지를 거는 것은 영국도 큰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지만 트럼프한테 시비를 걸 수 있죠. 이 상태를 유지만 시켜도 트럼프는 침몰할 수 있거든요. 또한 잘 되더라도 극복이 되더라도 여기서 영국이 시비 거는 것을 빼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협상을 도와준 셈이 돼서 향후 관계 설정에 있어서 어떤 파일 하나를 더 꽃감 하나를 더 얻어먹을 수 있는 이런 어떤 희한한 협상 전략이 통할 수도 있어요.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영국도 쪼였다 풀었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사가 또 났거든요. 스푸트니크. 이거 금방 제가 스푸트니크 확인한 거예요. 영국이 트럼프의 평화 협상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 이게 좀 전에 BBC에서 보도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서는 전부 다 미국 발로 그냥 잘 될 거다. 잘 되고 있다. 큰 진전이 있다. 우크라이나도 동의했다. 러시아가 시비 걸었잖아요. 미국의 평화안이고 우크라이나가 뭐 오케이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벌써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법석을 떠냐 이랬던 부분인데 바로 그 다음날
제네바에서 협상을 하고 국무부 장관이 미국 국무부 장관 협상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분명히 우크라이나 협상단이 이 협상안이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덕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했다. 라는 보도하고 완전 상반된 보도를 영국이 하고 있다. 즉 영국이 젤렌스키를 부추긴다. 지금 젤렌스키는 아마 개인적인 사안까지도 압박을 받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추기는 세력이 따라 붙었다. 러시아 쪽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유럽의 몇몇 세력들이 이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수정안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세력이 의이고 그게 영국 밑에 줄을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설명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엄청난 과장은 아니다. 허언은 아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처음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때도 한 20만 명의 러시아군의 움직임이 있자 젤렌스키가 튀르키예에 가서 평화협상안을 사인을 하려고 총안을 다 오케이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 총리였던 존슨이 젤렌스키를 찾아가서 무마시켰죠. 우리 미국하고 바이든하고 우리가 도와줄 거니까 너 전쟁 이길 수 있게 해줄게. 돈바스 문제 깨끗하게 해결하게 해줄게. 예. 그랬던 것도 영국 총리였죠. 네. 영국은 그렇게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신사의 나라는 아니겠죠? 네. 자, 그리고 오후가 되자 갑자기 분위기가 돌변하면서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졌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미국 육군 장관이 러시아 주요 언론에 대문 사진을 장식하기는 어렵다. 저도 육군 장관 찾아봤습니다.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자, 미국은 육군 참모총장이 있고 그 장관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한다는 취지에서 해군 장관도 있고 공군 장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참모총장이 배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 물론 모아서 국방장관도 있고. 그래서 이 댄 드리스콜이라는 이 양반이 지금 육군 장관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20일이라고 아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튀르키예로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젤렌스키가 그때 젤렌스키한테 가서 평화안을 구체적으로 브리핑을 했다. 그다음 제네바에서 협상할 때 국무부가 거기서도 관여했다. 우크라이나 협상까지 다 했다. 그런데 사이에 틀어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누가? 지금 제시되는 건 영국이죠. 그래서 젤렌스키 힘을 얻어서 털기 시작했다. 자, 제가 봐도 그러거든요. 한 몇 주일만 버티면은 트럼프 안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좀 도와줄게. 그래서 갑자기 젤렌스키 힘이 났다. 그래서 아니야, 이거는 나는 트럼프랑談판을 할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안 만나준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자, 급해진 트럼프가 이 친구를 노출시킨 거죠. 러시아도 노출시킨 거예요. 얘가 지금 실무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UAE에서 아부다비 UAE에서 어제 1시간 미팅했고 오늘 하루 종일 미팅 중이다. 누구와? 러시아와. 예, 이거 러시아도 급하다는 겁니다. 이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 젤렌스키의 태도가 처음에 수동적이고 그래 난 목숨만 살려주면 돼요. 이러다가 아니다. 이제 걸고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 뒤는 영국이 있다. 이런 그림이 지금 그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트럼프가 엄청나게 초조해졌고 트럼프가 흔들린다. 이렇게 지금 러시아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알려준 거예요. 협상하고 있다 우리가. 자, 그리고 그 밑에 쭈루룩 3개 달린 기사들 한번 보세요. 제일 왼쪽에 것은 러시아의 천연자원 규모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1조 달러? 100조 달러? 예, 100조 달러에 이른다. 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자, 이것은 이 쭉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트럼프를 압박하는 내용들이에요, 다. 너, 우리랑 끝나면은 러시아 천연자원을 가지고 어찌어찌 하려는 그런 비즈니스 계획이 트럼프의 머릿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암시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 끝나는 거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미국이 질색을 할 수 있는 노릇이죠. 이야기죠. 러시아, 중국 사이 에너지 분야 대규모 투자. 그리고 그 뒤에는 펀드가 있다. 40개 정도의 프로젝트에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했다. 예. 뭐 금액 크진 않아요. 13억 달러 정도 된다.
자, 이것은 뭐냐? 에너지 부분이 향후 트럼프가 이런 거 교통 정리를 하고 북미 종전선을 하게 되면 이 다음 북미 종전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김정은의 판단은 맞았어요. 우크라이나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나를 먼저 해결하고 우크라이나를 뒤로 압박을 넣어서 해결하겠다. 그것은 맞지 않다. 그걸 푸틴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김정은이 푸틴에 큰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김정은이 노했다. 저는 그 판단은 맞다고 봅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지금 이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북한이 어떤 협상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 어떻게 부속이 되는 거니까 내가 먼저 합의를 해주면. 그리고 또 늘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이도 아니고 제도 아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푸틴이 중국하고 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것은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부분일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도외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협상이 끝나면, 협상에서 파토가 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금 브릭스나 상하이 협력기구 쪽하고 해서 지금의 패권 구도가 형성이 되고 미국은 불리하게 될 거다. 네, 지금의 패권 구도가 유지되면서 그럼 젤렌스키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윤석열 세력도 그거 원하는 거잖아요. 일본도 그런 걸 원하고. 그래서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러시아의 중국의 입장이 존중이 되고 거기에 러시아의 자원까지 결합이 되고 그러면은 미국은 현재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AI 부분이라고 해서 잘 되겠습니까? 한국이라는 파트너가 이런 것을 우크라이나전, 북미종전 이런 것을 잘 해결해 준다는 전제하에 큰 그림에 동의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손을 잡아줘서 같이 가는 거지요. 지금 푸틴 이야기한 대로 압박대로 진행이 돼서 우크라이나 종전이 물 건너간다. 그럼 우리 한국의 입장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누구한테나 환영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 엉클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는.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래야 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비관적이지는 절대 않습니다.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만은, 푸틴이 러시아가 신경 쓰는 거 보십시오. 엄청나게 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 안 되면 돌다리 두드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만에 하나 안 되면 이거 바로 당신하고 끝이야. 미국 너희는 나락으로 떨어질 거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한국이 약속했던 뭐 AI 투자나 군함 만들고 이런 것도 그냥 미국에 있는 달러 자본 자체가 바로 흔들릴 겁니다.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압박이 이렇고요. 자, 이거 보시죠. 자, 여기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이야기 나오면서 젤렌스키가 갑자기 힘을 내서 저항하기 시작하면서 간밤에 러시아 남부 지역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드론 공습을 했다. 이야, 이겁니다. 물론 할 수 있죠. 협상 중에도. 타임이 묘하다는 겁니다. 젤렌스키가 딴지 걸기 시작하면서 힘을 내서 누군가의 힘을 받았어. 그러니까 영국이라고 현재는 이제 대표 세력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랬고 또 사우디하고 좀 이따 사우디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우디하고 트럼프하고 뭔가 간에 모종의 협상을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네타냐후가 레바논을 공습을 해서 헤즈볼라 2인자를 암살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딴지를 하는 거예요. 어깃장을 놓겠다는 거예요. 트럼프 엄청나게 골치 아플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걸 불이 끄트러지면 큰일 나요. 예, 현재 상황이. 자, 이게 좀 전에 드론 공격에 대한 부분이 몇 시간 전에 타스의 오후판에서 제가 본 내용입니다. 네, 상황이 그만큼 돌변했다는 것이고 젤렌스키 저항에 힘이 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시간을 좀 늦출까? 좀 당연히 트럼프는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래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알지 못할 수많은 압박이 있겠죠. 예. 절대 뒤로 물려서는 안 된다. 뒤로 연기하면은 나는 바로 다른 길을 선택한다라고 푸틴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 기사 밑에 이런 게 실려 있습니다. 종합적입니다. 2번, 3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뭡니까? 시진핑까지 등장을 시켰죠.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은 모범적이다.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자, 이 길이 우리가 중국과 손을 잡을 수 있다. 미래 세계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신재생 에너지, 수소 에너지, 차세대 원전 이런 부분들 중국하고 한다. 미국 너희가 아니라. 예, 이러면 완전히 다 엉클어지는 겁니다. 자, 밑에 내용 뭡니까? 키르기스탄을 3일간 방문하게 돼 있어요. 오늘 떠날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이니까 좀 있으면 떠나겠죠. 이거는 또 뭐냐? 환기시키는 거예요. 키르기스탄은 그렇게 중요한 나라 아닙니다. 거기 C5 국가 중에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 제일 어려운 국가 중에 속해요. 키르기스탄이. 우리의 하고 상당히 큰 문화적 유연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나라인데요. 이게 3일간 방문하는 건 뭐냐면은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겠지만 C5 국가들을 미국에 다 불러들여서 협상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자, 거기가 향후 미국 이해관계에 상당히 중요해진다는 부분이죠. 사통팔도로 연결되는 거죠. 자, 미국과 러시아가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무역 루트, 중앙아시아 루트, 이제는 사통팔달의 지역이 될 것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고립된 지역이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사실은 그 국가들이 친러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거나 협력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 법까지 없애면서 오케이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한테 미국 함정을 맡길 계획이 지금 맡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군함은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된다는 법안을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건 유사한 상황이에요. 예, 예전에 적이 우리 아군이 되는 거다. 그게 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들이 다녀오고 그러면은 바깥 보도에서는 되게 과거 지향적으로 보도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이렇게 러시아 버리고 미국에 붙나? 중국과는 이런 허무맹랑한 과거의 틀에 기초한 그런 진영 논리적 사고로서 해석을 하는 보도도 있었지만은 그 C5 국가 지도자들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그 중에 우즈벡인가요? 카자흐스탄인가요? 그 지도자가 바로 푸틴을 만나러 갔었죠. 예, 푸틴이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며칠 있다가 지금 키르기스탄을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 C5 국가들이 새로운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중동에 이번에 튀르키예하고 이집트에 우리가 방문하는 것 같이, 예, 그런 비슷한 컨셉이 거기도 발생을 해야 돼요. 거기도 우리나라가 막 발을 담그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자,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한테 주는 메시지는 이것은 희망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런 기회 요건도 있지 않냐? 나는 이게 될 것이라고 본다. 라는 어떤 낙관의 표시도 여기 들어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제가 번역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죠. 저 위에 두 개가, 이제 위에 것도 상당히 의미 있어요. 둘 다. 오른쪽 위에 거는 뭐냐면은, 유럽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지금 평화안에 대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려고 한다. 왜? 여기 보면은, 러시아가 아프리카에 있어가지고 아프리카 소국들의 안보를 정진시키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이것은 기존의 많은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에서 빨대를 꽂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종전안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이 딴지를 걸게 되면은 아프리카가 날아갈 수도 있다. 너희들의 존재감이 더 위축될 수도 있다. 러시아 때문에. 이런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EU 국가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큰 반기를 들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런 기사가 있고요. 11월 21일자 기사고 4, 5일 됐죠. 그 밑에 기사. 이것은 11월 20일 기사입니다. 예. 자, 여기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종전안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핵 감축 이야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연계되어 있다. 지금 오늘 쭉 언급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진행되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번 우크라이나 협상이 지금 중요한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미끄러지면은 이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면서 과거로 회귀하게 된다. 그러면은 지난 3, 4년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많이 취약해졌고 미국의 자본들은 움직이려고 할 것이다. 중국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역시 그렇게 되는군. 트럼프가 좀 저항을 했지만.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미국이 자본 같은 게 괜찮아요. 돈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다른 돈으로. 투자할 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 저기 돈이 계속 불면 되는 거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좀 장난을 여러 가지 기회를 모색하는데 계속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까지처럼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네. 옛날에는 좀 안 되면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달러의 권위를 유지했는데 좀 다른 방법을 쓰려고 했더니 역시 안 되는군. 우리가 과거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대서양에 있다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온 것처럼 이번에는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으로 가면 되겠네. 유라시아 대륙으로. 그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죽고 나가는 건 누구냐? 미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에요. 나라가 폭망할 거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는 자 거기에 대해서 발붙고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물 건너갈 수 있고 희망적인 사안도 있고 난 너희하고도 할 수 있고 중국하고도 할 수 있다. 그렇죠. 나는 미국하고 하기를 원하지만 요번에 그렇게 해결이 안 되면은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은 되게 돼야만 되는 시점이다. 나는 반대 방향의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번 협상이 미끄러지면 그런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래 되면 우리 남북 간의 문제, 북미 간의 문제도 다 미끄러지는 거고 이재명도 미끄러지는 겁니다. 예. 쾌재를 부르겠죠, 윤석열이. 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사우디 미국에 1조 달러 베팅하는 알자지라 쪽에서 내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기 동네 이야기니까 이게 지금 맞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도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낙관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 치고받고 하는 것 자체가 블러핑일 수도 있긴 해요. 그렇다고 스트레스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지만 1조 달러 베팅을 했다. 이 베팅하는 게 지금 내용으로 봤으면 지금 이렇게 짐작이 되거든요. 공개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가자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가자에. 예. 그래서 트럼프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가자를 지중해 베니스로 만들겠다는 부분이 이거고, 즉 그것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그 무역 루트가 개통이 된다는 거죠. 오늘 푸틴이 쫙 경고한 모든 것들 그걸 미국과 러시아의 힘으로 하겠다. 예.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한국에 와서 따닥 끼워 맞춰 주겠다. 그래서 중동 순방 딱 보낸 거잖아요. 출장 가라고. 그리고 그 자금은 사우디 자금이 들어간다. 어차피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들한테 가장 많은 돈을 보내는 나라 중 하나가 사우디였습니다. 물론 이란하고 삐까삐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투자해라. 거기가 활성화될 거니까. 거기도 미국 기업도 같이 올라탄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계획까지 한 거잖아요. 자, 이 미팅을 딱 하고 나니까 네타냐후가 그 무역 루트에 있는 가자 위에가 바로 레바논이지 않습니까? 레바논을 헤즈볼라를 공격한 겁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포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당탕탕 그리는 걸 만들어야지 또 상대방도 힘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그렇다고 협상이라는 카드를 완전히 버리느냐 저는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지금 봤으면 러시아가 좀 양보할 수 있는 모습을 취해 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체 구도가 그 정도면 됐지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큰 틀의 변화가 없으면서. 한번 보십시오. 저 위가 돈바스 지역이고 밑에 자포리지아, 컬슨, 밑에는 컬슨 주고 이제 크림반도인데, 지난번에 분명히 푸틴이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컬슨하고 자포리지아를 포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돈바스만 확보하면 된다. 자, 여기서 컬슨하고 자포리지아도 다 뭐 준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크림반도를 확보한 이유가 그 위에 있는 게 아조프해라는 바다고 그 밑에가 흑해예요. 이게 러시아가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해양 경로예요. 예, 그래서 크림반도를 먹은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영토를 좀 양보하더라도 우크라이나와의 다른 조항들에서 언급된 것처럼 러시아의 한 복속 국가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수 있어요. 커슨이나 자포리지아 해안선 정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지난번에도 양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돈바스만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자, 그래서 지금 협상이라는 부분에서도 상대방이 영토 이야기를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젤렌스키 뒤에 있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명분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명분. 거기서 우리가 양보를 얻어냈어 라면서 트럼프한테 힘을 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젤렌스키 힘을 확 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는 뭐라고 협상안이 되었습니까? 자포리지와 커슨의 진출한 부분까지 러시아 땅이 된다. 지금 자포리지와 커슨 90% 이상 다 먹었어요. 저기서 우크라이나군이 물러나면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현재 전선을 유지하고 현재 전선이 영토가 되고 경계선이 되고 러시아 쪽으로 우크라이나 쪽으로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비무장지대로 만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8월달에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나토의 와해를 거의 기정사실화한 그 협상 벽택에 즉 이란과 이스라엘을 화해시킨 후에 나토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때 발생한 일입니다. 그 이후로 뚜렷하게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입장이 또 실제적인 도움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푸틴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커슨하고 자포리지 양보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제안한 안에는 현재의 경계선이 영토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그 여지일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돌려준다라고 해서 상대방의 명분을 감소시킨다. 그러면 젤렌스키는 추진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부분으로 합의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보관이 남겨져 있는 부분이다. 러시아가 예전에 포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인데 평화안에는 다 러시아 땅인 것으로 일단 초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일 수도 있다. 상대방의 힘을 결집할 수 있을 부분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28개 조항 자체가 저도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속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예. 자, 이런 거 뭐 어떤 딱히 결론을 낸다기보다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제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짧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